안녕하세요. Trex 강화학습 정복하기를 발표하게 된 이현호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크롬에서 할 수 있는 Trex라는 게임에 강화학습을 적용하여 AI가 직접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Trex가 어떤 게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화학습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Trex 게임의 강화학습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rex입니다. Trex 게임은 크롬에 있는 이스터에그 중 하나로 인터넷 연결이 끊겼을 때 나타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공룡을 잘 제어하여 장애물을 피해 오래 달리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조작 방법은 위키 혹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공룡이 점프를 하고 아래키를 누르면 공룡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점프키를 오래 누르면 채공시간이 길어지고 점프 중 엎드리기 키를 누르면 더 빨리 착지합니다. 아래에 있는 URL에 접속하면 인터넷을 끊지 않고 Trex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기계학습의 한 영역으로 행동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어떤 환경 안에서 정의된 에이전트가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여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혹은 행동 순서를 선택하도록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스키너 상자 실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을 공부하다 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키너 상자 실험은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스키너가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데 사용한 실험기구입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고픈 쥐를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쥐는 상자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지렛대를 누릅니다. 지렛대를 누르자 먹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쥐는 상자 안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다시 우연히 지렛대를 누른 쥐는 또 먹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쥐는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강화학습 용어들로 살펴보면 스키너 상자는 환경, 쥐는 에이전트, 쥐가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들은 상태, 쥐가 지렛대를 누르거나 돌아다니는 것은 행동, 지렛대를 누르면 나오는 먹이는 보상입니다. 강화학습은 이와 같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Trex와 강화학습에 대한 설명은 다 했으니 Trex의 강화학습을 적용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플레이 분석입니다. Trex의 강화학습을 적용하기 위해 먼저 사람이 Trex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관찰한 결과 사람과 Trex 게임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Trex 게임의 점프 혹은 엎드리기 명령을 내려 공룡을 움직였고 Trex 게임은 사람의 명령을 적용하고 점수, 종료 여부, 기타 정보를 게임 화면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Trex 게임에 강화학습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Trex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강화학습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크롬에서 Trex 게임을 할 때 모니터를 통해 게임 화면을 보고 키보드를 통해 점프 혹은 엎드리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하며 보다 더 오래가는 방법을 학습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점수가 더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에이전트, 크롬은 환경, 모니터 화면은 스테이트, 키보드 조작은 액션, 게임 점수는 리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크롬 브라우저를 인공지능과 크롬을 연결해주는 파이썬 환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Trex 게임에 강화학습이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 요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이전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를 통해 직접
AI를 구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nvironment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을 통해 에이전트와 크롬 브라우저를 연결시켜 주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ate는 화면 캡처를 통해 파이썬으로 AI에게, 즉 에이전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에이전트의 행동, 즉 딥러닝 결과를 키보드 제어를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워드는 매 스텝마다 보상을 주고 게임 끝났을 경우 페널티를 주어 에이전트가 게임이 끝나지 않도록, 즉 오래 달리도록 학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료 여부입니다. 강학습에서 매 에피소드 관리를 위해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게임이 끝날 때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를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강화학습 적용 가능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강화학습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제 시나리오 설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강화학습 시나리오입니다. 에피소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환경이 리셋을 통해 모든 정보를 초기화 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에게 이니셜 스테이트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는 액션을 계산하여 환경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환경은 액션을 적용하고 스테이트를 수집하고 종료 여부를 판단하고 리워드를 계산하여 에이전트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학습에 필요한 샘플들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가 종료될 때까지 이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에피소드 도중 학습을 하기도 하고 에피소드가 끝나고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Trex 강화학습 시나리오 설계입니다. 시나리오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 파이썬 환경은 Trex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환경이 Trex 게임을 시작하고 이니셜 스테이트를 에이전트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액션을 계산하고 이를 파이썬 환경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파이썬 환경은 키보드 제어를 통해 브라우저에게 액션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화면 캡처를 통해 스테이트를 제작하고 종료 여부를 판단하고 리워드를 계산하여 에이전트에게 넘겨줍니다. 에이전트는 학습에 필요한 샘플을 저장하고 이를 게임이 끝날 때까지 반복합니다. 여기서 에이전트의 학습은 앞 슬라이드와 다르게, 즉 일반적인 강화학습과 다르게 게임이 끝났을 때만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을 하는 도중 만약에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 시간이 결국에 그 한 스텝 시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강학습 시뮬레이터는 학습 시간을 기다려주지만 Trex 게임은 파이썬과 별개로 브라우저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스텝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텝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게임이 끝났을 때 진행합니다. 강학습 요소 설계입니다. 먼저 스테이트 설계입니다. 먼저 모니터 역할을 하기 위해 스크린샷을 통해 화면을 제공합니다. Trex 사이트에서 정작 게임이 진행되는 영역은 극히 일부분이므로 일정 영역만 캡처하고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연산 속도도 향상시킬 수 있고 모델의 수렴 속도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비를 128로 높이를 64로 리사이즈 해줍니다. 이는 연산 속도를 높이며 2의 승수로 변환시키면서 컨볼루션의 풀링 연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색반전을 하고 255로 나눠주어 정교화를 진행합니다. 이는 배경 픽셀보다 객체 픽셀 값을 높게 하고 범위를 0과 1 사이로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전 스크린과 스택하여 제공합니다. 스크린을 스택한 이유는 단일 스크린으로는 공중에 있는 공룡이 점프 중인지 아니면 착지 중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택을 통해 공룡이 점프 중인지 착지 중인지 모델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른쪽에서 스테이트 제작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색깔, 포인트를 넣어두었으니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딥러닝 모델에게 전달되는 스테이트의 쉐입은 행이 64, 열이 128, 채널이 2인 행렬입니다. 액션 설계입니다. 키보드 제어를 통해 명령을 전달합니다.
액션이 0일 경우 아래키를 눌러 엎드리기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1일 경우 위키를 눌러 점프 명령을 전달합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점프 중인 경우 아래키를 누르면 더 빨리 착지하고 위키를 누르면 더 오래 채공합니다. 리워드 설계입니다. 리워드는 매 스텝마다 게임이 끝나지 않으면 0.1의 보상을, 게임이 끝나면 -1의 페널티를 설정합니다. 던 설계입니다. 종료 여부는 게임이 끝났을 때 화면과 게임 중의 화면에 일정 영역의 변화를 감지하여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 제공합니다. 설계를 마쳤으니 이제 코드 구현을 살펴보겠습니다. 구현에 앞서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롬입니다. tix를 실행하기 위해 크롬에서 진행합니다. 확인해본 결과 익스플로러에서는 tix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입니다. 여기에서는 파이썬 3.7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우입니다. 그리고 웹 브라우저 라이브러리입니다. tix 사이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파이오토 GUI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 스테이트 제작에 필요한 스크린샷, 액션 전달에 필요한 키보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코드 구현은 다음과 같이 왼쪽에 함수 설명, 오른쪽에 소스코드 캡처를 두어 설명하겠습니다. 환경 클래스 구현 설명입니다. 먼저 initialize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변수 선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에피소드는 게임을 한 판 할 때마다 일찍 증가하여 몇 판 플레이하였는지 판단하는 변수입니다. 리프레시는 웹사이트 새로 고침 주기 변수입니다. 이 변수가 필요한 이유는 리셋 함수를 설명하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리멤버는 스테이트를 제작할 때 스택을 위해 이전 스크린을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사이즈는 컴퓨터 화면 크기를 저장할 변수입니다. 타겟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로 리사이즈 할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즉, 모델에 어떤 사이즈로 들어갈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스테이트 리전은 스테이트 제작에 사용할 영역 정보를 담은 변수입니다. 현재 지정한 값들은 1920-1080 해상도에 최적화되었습니다. 던 리전은 종료 여부 판단에 사용할 영역 정보를 담은 변수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1920-1080 해상도에 최적화되었습니다. 변수 선언이 끝나면 웹브라우저 라이브러리의 오픈 함수를 통해 tix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접속 후 3초 딜레이를 주어 사이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는 컴퓨터 성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 모드를 실시하여 화면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리셋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PAG는 파이오토 GUI를 편하게 쓰기 위해 죽여놓은 것입니다. 리프레시 주기마다 새로 고침을 실시합니다. 이는 현재 사이트에서 게임을 다시 시작할수록 공룡의 위치가 앞으로 나아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저는 학습을 하다가 공룡이 너무 앞으로 나아가서 화면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프레시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게임 종료에서 게임 중으로 변할 때까지 게임 시작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는 게임 시작 명령을 전달하고 바로 시작하게 되면 게임 종료 화면에서도 스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샘플을 저장하게 됩니다. 게임 시작 여부는 내부 함수인 isDone 함수를 통해 판단합니다. 그리고 리멤버에 스크린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 initial state를 리턴합니다. 다음은 스텝 함수입니다. 먼저 전달받은 액션을 파이오토 GUI 라이브러리의 프레스 함수를 통해 키보드 제어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내부 함수인 스크린샷을 통해 처리된 현재 스크린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전 스크린을 저장하고 있는 리멤버와 그리고 현재 스크린을 스택하여 스테이트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리멤버를 현재 스크린으로 최신화해 줍니다. 그리고 isDone 함수를 통해 종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종료 여부를 기반으로 해서 리워드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state reward done을 리턴합니다. 다음은 isDone screenshot close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isDone은 화면의 일정 영역의 변화를 감지하여 종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림과 같이 게임 중에는 모든 픽셀이 밝지만 게임 종료했을 때 구글 플레이 광고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정 영역이 어둡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모든 픽셀 값이 128보다 크지 않으면 게임이 끝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샷 함수입니다. 이는 스테이트 설계 때 설명한 대로 화면의 일정 영역을 캡처하고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하고 타겟 사이즈로 리사이즈하고 정교화를 해서 넘겨줍니다. 클로즈 함수는 전체 모드를 해제하고 컨트롤 W를 눌러 TREX 사이트를 종료합니다. 여기까지가 환경 클래스 설명이었습니다. 에이전트 코드를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사용하는 강학습 알고리즘인 DQN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DQN은 Deep Q 네트워크의 줄임말로 Q러닝에 딥러닝을 적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Q는 특정 상태 S에서 행동 A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의 기대값입니다. 그리고 DQN은 S와 A를 인풋으로 하고 Q를 아웃풋으로 하는, 즉 Q값을 예측하는 Q함수를 학습하여 특정 상태에서 가능한 행동들 중 가장 높은 Q값을 가지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에이전트 부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전트 코드는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전트의 신경망을 담당할 네트워크 클래스입니다. 영상을 처리하기 때문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고 컨볼루션 레이어가 끝나면 플래튼 하여 덴스 레이어를 통해 점프와 엎드리기, 즉 두 가지 차원의 액션의 Q값을 계산합니다. DQN 부분입니다. 이니셜라이즈 함수에서 학습에 필요한 변수들과 옵티마이저, 그리고 텐서보드의 학습을 기록할 라이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getAction 함수에는 DQN에서 엡실론 그리디 방법을 통해 행동을 계산합니다. append sample 함수는 학습에 필요한 샘플들을 append합니다. 트레인은 Q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합니다. 트레인 스텝은 텐서플로우2 특성상 영시적으로 그래프 모델을 만들어주기 위해 tf 펑션 데코레이터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업데이트 타겟 함수는 DQN에서 사용하는 타겟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합니다. 엡실론 DK는 익스플로레이션 빈도를 조절하기 위한 엡실론을 줄입니다. 엡실론이 작아질수록 모델은 무작위 행동을 줄이고 학습한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save load는 모델을 저장하고 불러옵니다. write는 텐서보드의 모델 로스, 스코어, 엡실론을 기록합니다. 에이전트 소스코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환경 클래스와 에이전트 클래스 소스코드 설명은 마쳤으니 메인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와 비교하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부분입니다. 이때 에이전트와 환경을 선언해줍니다. 이때 환경은 TREX 사이트에 접속하고 학습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주황색 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 에피소드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이니셜 스테이트를 에이전트에게 전달합니다. 다음 노란색 부분입니다. 이때 에이전트가 getAction 함수를 통해 액션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환경에게 넘겨줍니다. 다음 초록색 부분입니다. 이때 환경은 스텝 함수를 통해 액션을 키보드 제어를 통해 입력하고 state done reward를 계산합니다. 파란색 부분입니다. 이때 에이전트는 학습에 필요한 샘플 state, action, reward, next state, done을 저장합니다. 보라색 부분입니다. 게임이 끝나고 일정 스텝이 지나면 에이전트는 학습을 시작합니다. 원래 DQN 알고리즘은 에피소드 도중에 학습을 하는 점을 감안하여 학습을 8번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특정 주기에 따라 업데이트 타겟 함수를 실행하여 타겟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특정 주기에 따라 모델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학습 정보들을 출력하고 텐서보드에 기록합니다. 메인 스크립트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학습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텐서보드를 통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로스를 보겠습니다. 로스는 0에 수렴하지 않는 점을 보아 계속 학습하고 있을, 즉 Q값의 타겟 네트워크와의 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어를 보겠습니다. 비록 스코어에 편차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에피소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 스코어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을 마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하죠? 달도 뜨네요. 게임이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트랙스 강화학습 정복하기였습니다. 아래 GitHub 저장소에 가면 해당 소스 코드와 학습된 모델을 통해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발표 자료를 제작하던 중 오프라인 모드로 Trex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디노라는 이름을 통해 Trex 오프라인 모드를 학습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디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Trex와의 차이점은 네트워크 접속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을 하면 알아서 영역이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컴퓨터별 화면 해상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공룡의 위치가 점점 앞으로 가는 기존의 Trex 사이트에서 있었던 버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environment 클래스 내에 있는 에피소드와 리프레시 변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디노를 하기 위해 해당 URL에 접속하면 됩니다. 디노의 강화학습을 적용한 코드도 해당 저장소에 가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학습을 하여 모델을 저장해서 올려놓았으니 직접 바로 돌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디노의 학습 영상을 올려놓았으니 밑바닥부터 학습하는 영상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4시간에 달하는 영상입니다. 레퍼런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